자, 2학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과 통계의 원순열이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중복순열과 시간이 된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이렇게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순열을 여러분 과제를 한번 했을 건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줄을 세우는데 원형으로 된 탁자라든지 또는 원형으로 된 원형으로 그냥 사람들 그냥 줄을 세우면 되겠죠, 맞죠? 탁자에 앉힌다든지. 자,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게 핵심적인 우리 공식을 외울 때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일렬로 줄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됐죠? 네, 일렬로 줄을 세울 때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원형으로 우리가 줄을 세울 경우에는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린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테이블에 4명을 순서대로 앉힌다고 했을 때 A, B, C, D라는 것과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B, C, D, A가 앞에 있는 A, B, C, D와 B, C, D, A가 다른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위에서, 여러분이 지금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죠, 맞죠? 이 테이블 위에서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양을 봤더니 A 옆에 B, B 옆에 C, C 옆에 D. 아까 전에 B, C, D, A도 A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A 옆에 B가 앉아있고 B 옆에 C가 앉아있고 C 옆에 D가 앉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똑같은 배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배열. 위에서 쳐다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쪽 편이 창가고 이쪽 편이 안쪽이라고 보면 A의 자리가 어디냐가 또 분명히 다른 경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원형 테이블만 집중해서 봤을 때 이 배열의 순서가 똑같다면 같은 걸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쭉 배열하는 것과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만큼 생기더라? 배열하는 것 개수만큼의 똑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n명이 있을 때 n명을 그냥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것은 npn이 돼서 n 팩토리얼이 되지만 n명을 원형으로 줄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n 팩토리얼인데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n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외운 친구들도 있죠, 맞죠? n-1 팩토리얼이 됐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을 줄 세울 때 일렬로 줄 세우는 것은 4 팩토리얼이 돼서 4, 3, 2, 1 곱해서 24가 되지만, 원순열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 공식에 의하면 4팩을 4로 나누게 돼 있으니까 3 팩토리얼이 돼서 6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 혹시나 여러분들 숙제로 과제로 내줬던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숙제를 한 다음에 피드백으로 그 게시물을 올릴 때 선생님 몇 번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강의 시간에 참고해서 풀이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중복순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중복순열입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페이지 13쪽. 자, 중복순열 보니까 지금 개념 열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은행 인증서 같은,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거 얘기할 때 핀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핀 번호. 예. 그래서 주로 신용카드나 인터넷 결제할 때 사용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 각 자릿수를 0부터 9까지 숫자를 허용해서 10개의 숫자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핀 번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그림이 있지만 이쪽에 옆에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순서대로 숫자를 몇 개를 기입해야 하냐면, 암호로 6개를 기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개. 6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핀 번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비밀번호죠. 비밀번호. 예, 결제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자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 이 자리도 0부터 9까지. 자, 0부터 9까지니까 총 몇 개? 10개죠, 10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9까지 되니까. 같은 맥락에서 여기도 똑같이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자, 문제는 기본적인 그냥 순열은 기본적으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1, 2, 3, 4 4개의 수가 있을 때 차례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열에 4가 왔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4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가 왔다고 치면 요 세 개는 1, 2, 3이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숫자 3개 중에 하나니까 3가지. 여기는 남은 것 2개 중에 하나니까 2가지, 1가지. 그래서 우리가 순열일 때는 어떻게? 가지수가 4, 3, 2, 1.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으면? 중복 순열이 붙으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같은 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수를. 같은 수가 가능해집니다. 사용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도 0부터 9까지, 여기도 0부터 9까지, 0부터 0부터 0 하면 기본적인 순열일 때는 만약에 0이라면 여기는 0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됐었단 말이죠. 0이 들어오면 여기는 1부터 9까지. 만약에 여기 1 썼다. 그럼 여기는 2부터 9까지. 이게 순열이고 중복 순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0을 써도 여기 또 0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000000 가장 위험한 비밀번호다. 그죠? 예, 절대 하면 안 되는 비밀번호인데 가능은 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은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책의 이쪽 편에 풀이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여기 0부터 9까지 총 몇 가지를 쓸 수 있다? 10개의 수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0가지. 두 번째도 10가지. 세 번째도 10가지. 뭐 당연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는 10의 6승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 핀 번호를 만약에 7자리로 늘리고 8자리로 늘리면 훨씬 더 비밀번호 개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한다.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가지의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해가지고 n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자, 그런데 중복을 허용해서 r개라고 돼 있지만 r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r번. 순서대로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고, 네 번 뽑고 해서 몇 번까지? r번 뽑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n가지 중에서 r번을 뽑는다. 그래서 n 파이 r. 자, 크게 적어줄게요. n. 자, 파이 r. 읽을 때는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n 파이 r. 그 이유는 프로덕트에서 따왔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이놈이 우리 또 다른 파이 있죠? 그쵸? 원주율 할 때도 파이입니다. 파이. 근데 원주율 할 때는 작게 이렇게 썼었는데, 그죠? 지금 큰 파이는 한글 U랑 비슷하다 맞죠? 한글 U 할 때 그 U.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N 파이 R이라고 읽는다.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중복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떤 배열을 만드는데, 코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 썼던 걸 다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중복순열을 복원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추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보따리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 적힌 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를 뽑아요. 2네? 근데 이거를 이 주머니 안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맞죠? 그거를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순열이 비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이런 말이 꼭 들어있습니다. 공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집어 넣는다. 그러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공들이 어떻게 됐다? 다시 복원이 됐죠, 맞죠? 네. 제일 처음에 내가 2를 꺼냈을 때는 2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2를 집어 넣어주니까 복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2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공을 뽑을 때 또 2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복원 추출과 중복순열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피드백을 해보자는 거죠. n-r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n-r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다시 우리가 n-r을 공식 유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주머니 안에, 자, 1부터 이렇게 해서 n까지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다? n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몇 번 뽑을 거다? r번 할 거다, r번. 한 번 뽑고 집어넣고 또 뽑고 집어넣고 r번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뽑았던 공이 R개가 기록이 되겠죠, 맞죠? 뽑았던 공이 R개가 기록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이 첫 번째 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는 1, 2, 3, 4, n이니까 n가지가 가능하죠, n가지. 그쵸? 두 번째도 n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R번째 뽑은 것조차도 n가지의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R번을 뽑는 것은 한 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일어나야 되고 이것도 일어나야 되고 이것도 일어나야 되니까. 또는이 아니라는 거죠. 곱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가지수들을 모두 다 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n가지 곱하기 n가지 곱하기 이렇게 해서 n가지를 곱하는데 총 이 n을 몇 번 곱한다? R번 곱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거듭제곱으로 배웠죠. n의 R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공식이 나옵니다. 중복 순열 n 파이 r은 어떻게 된다? n의 r승이 된다. 됐습니까? 네, n의 r승이 된다. 자, 그게 교과서 맨 마지막 쪽에 이렇게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n 파이 r n의 r승. 자, 이게 중복 순열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작죠? 글자가 보입니까? 자, 교과서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4쪽에. 자, 2파이 4는 앞에서 배웠지만 2의 4승, 그래서 16이 된다. 이거는 그냥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한답니다. 한 번. 자, 5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한다. 자, 한 명당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의 가지수는 묵, 지, 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한 명이 낼 수 있는 가위바위보의 개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몇 명이 한다? 자, 사실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내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복순례를 생각해보면 다 눈을 감고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명씩 순서대로 묵찌바를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나는 묵찌바 중에 뭐 낼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죠. 두 번째 사람이 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 즉 세 가지가 몇 번 선택된다? 5번 선택되니까 이 답은 3파이 5가 되고 답은 3의 5승이 되겠죠. 즉 5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3의 5승이 된다. 여러분 3의 5승은 얼마? 243. 혹시 선생님 저는 이게 243가지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접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상을 찍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묵찌바라 하면 좀 웃긴다 맞죠? 바위라고 해야 되겠나? 뭐 저는 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묵찌, 묵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상을 적어보면 총 몇 가지가 나오겠다? 빠빠빠빠빠까지 243가지가 나올 겁니다. 연습장 펼쳐놓고 243가지를 적어보셔도 무관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또 문제 3번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문제 4번 마찬가지, 문제 5번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 예제 2번을 지금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예제 2번. 자,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 스테인글라스 알죠? 성당이나 이런데 투명한 색감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햇빛이 들어올 때 그 색에 따라서 알록달록하게 비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스테인글라스라고 합니다. 예, 그 스테인글라스에 이렇게 마름모 형태의 모양을 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총 7칸이네요. 7칸.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로 색칠을 하고, 자, E, F, G에는 초록색, 하늘색 두 가지 색으로 칠을 한답니다. 좀 한 개씩 모자란다, 그렇죠? 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단 요거 중요하겠죠? 한 칸에는 한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색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A, B, C, D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쓰는데 빨간색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A에도 빨간색, B도 빨간색, C도 빨간색, D도 빨간색.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 노란색은 쓰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문제가 중복 순열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A라는 칸과 B라는 칸과 C라는 칸과 D라는 칸에는 빨, 파, 노 세 가지 색깔을 칠했습니다. 즉 A에도 셋 중에 하나, B에도 셋 중에 하나, C에도 셋 중에 하나, D에도 셋 중에 하나. 됐나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4파이 3이 되겠죠, 맞죠? 아니에요 라고 누가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게? A에다가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으니까 가위바위보랑 같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한 군데마다 선택을 세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 선택을 한다? A 칠할 때 선택을 또 한 번 하고 B 할 때 하고 C 할 때, 그렇죠. 답은 3파이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3이 4승입니다. 답은. 그래서 첫 번째 81가지. 이거 아니에요. 요거 구하면 64가지인데 그러면 틀려버려요. 틀려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자, 다음. 그 다음에 EFG. EFG에는 초록색, 하늘색
두 가지를 칠할 수 있대요. 그럼 E를 칠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F도 두 가지 중에 G도 두 가지 중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겠죠. 내가 항상 고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번? 세 번. E 할 때 고민하고 F 칠할 때 고민하고 G 할 때 고민하니까 세 번 선택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2에 3승 8.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곱해서 88, 64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색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한 가지 색깔만 사용한 경우를 우리가 빼야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수능이나 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나서 푸는 문제들은 그런 제약을 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한번 볼 텐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처음부터 나한테 정해진 개수만큼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있는 개수만큼만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순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했지만 핀 번호를 우리가 만들 때 6칸에 0이 6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1도 6개 다 쓸 수 있고요. 그죠? 모든 칸에 중복을 다 허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한테 정해진 개수만큼의 같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이 3개 있다. 2가 2개 있다. 그러면 배열하는 방법은 이런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즉 1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이 써도 몇 개까지밖에 못 쓴다? 3개까지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중복 순열은 모든 칸에 1을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제약사항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중복 순열이 가지수가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이 아마 기본적인 순열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합을 배우고 나면 또 조합이 순열보다 더 개수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페이지 15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페이지 15쪽이요. 자, 휴대전화 이 개념 열기를 한번 볼게요. 휴대전화에서 기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낸답니다. 기호를 사용해서 자 별표, 그 다음에 눈웃음 할 때,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골뱅이 4개를 이거를 한 줄로 입력하는 경우 수는 이거 뭐예요? 4개를 그냥 입력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순열이죠. 다 다른 거고 일렬로 배열하니까 그래서 얼마? 몇 번 계산했죠? 24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보죠. 두 번째 거. 자, 4개의 기호를 사용하는데 별표 몇 개? 2개. 이거 몇 개? 2개. 요 놈을 일렬로 사용해보라 이 말입니다. 일렬로.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노가다를 할 수 있겠죠. 노가다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번호를 주자 이 말입니다. 얘를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2라고 생각하는 거죠. 1, 2개, 1, 2개, 2, 2개.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열 어떻게 되겠어요? 1부터 시작하는 거죠. 1, 1, 2, 2 이렇게. 그죠? 자리 하나씩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1, 2, 1, 2, 1, 2, 2, 1. 그죠? 그럼 처음부터 2로 바꾸는 거죠. 2, 1, 2, 1, 2, 2, 1, 1, 2, 1, 1, 2. 그죠? 더 있나요? 혹시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노가다를 해도 이건 6가지 라고 구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지수가 늘어나고 똑같은 거의 개수도 많아지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구하는 방법을 책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책에서 보니까 자, 만약에 책에서는 5개의 문자 AA, BBB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즉 A는
A1과 A2 다른 거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B도 마찬가지. B1, B2, B3로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A, BB, B라는 이 한 가지 경우를 만들 때만 해도 만드는 경우에 A가 A1과 A2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A1, A2, A1, A2, A1, A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쪽 편에 보시면 A2, A1, A2, A1, A2, A1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B1, B2, B3도 이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를 여기에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그래서 A 두 개를 위치를 바꾸는 경우, B 세 개를 위치를 바꾸는 경우 합해서 AA, BBB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문제를 한 가지의 경우만 해도 총 12개의 중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12개의 중복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5개의 문자로 생각해서 5팩토리얼이라는 일렬로 세웠을 때 하나의 경우마다 이렇게 똑같은 게 12개씩 나오니까 12개를 나눠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5개가 다른 문자라고 생각했을 때의 5팩에다가 A 똑같은 거, B 똑같은 거 배열하는 방법을 나눠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거는 전체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개수. 그래서 실제로 노가다로 써보시면 여기 왼쪽에 저기 있죠. AA, BB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밖에 없다? 10가지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 한 가지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총 몇 가지씩 생긴다? 12가지씩 생기더라는 거죠. 12가지씩. 이걸 A1과 A2라 생각하고 B1, B2, B3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들이 12개씩 있더라. 근데 그 12가지가 사실은 전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를 배열하는 120가지의 가지수 중에 똑같은 게 12개씩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건 몇 가지밖에 없다? 10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하면 책의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라는 애가 P개 있고, 그쵸? 세모라는 애가 Q개 있고, Q입니다. Q. 자, 이렇게 Q를 쓰면 9랑 너무 비슷하니까 필기체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G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Q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G는 이렇게, Q는 이렇게 참고하시라. 제가 1학년 때 얘기해 준 적 있죠. 그 다음에 네모는 R개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P랑 Q랑 R이랑 다 더했을 때, 총 개수가 N개다. 뭐, 예를 들어서 1개, 2개, 3개였다면 6개가 되겠죠. 이런 경우일 때, 우리가 이걸 일렬로 배우라는 경우의 수는 공식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 개수 n 팩토리얼을 구합니다. 그러면 뭐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든 세모가 어떻게 되든 네모가 어떻게 되든 어떤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동그라미끼리 배열 A1, A2, A3 뭐 이렇게 A2, A1, A2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을 다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같은 것이 있는 그 순열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똑같은 게 2가지 있으면요? 2가지 있으면 요거 없애면 되겠죠, 맞죠? 예, 요거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겠다?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곱한 거 분의 N 팩토리얼이 답이 되겠죠. 그럼 책에는 땡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한 개 더 있으면요. 한 개 더? 예를 들어서 별표가 있다. S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가 N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은 P팩, Q팩, R팩, S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의 모양이 더 있는데 그게 P, Q, R, S, T다. T 개다가 있다. 그러면 전체는 P 더하기 Q 더하기 잘렸죠.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 더하기 T는 N 이렇게 하면 되고, 이 공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N 팩토리얼은 변함이 없고 P팩, Q팩, R팩, S팩, T팩 나누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체계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같은 것이 P계도 있고 Q계도 있고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혹시나 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개수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다 체크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게 개수. 그래서 그 개수의 총합이 항상 n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항상 n 팩토리얼로 분자가 되고 각각의 개수의 곱이 팩토리얼의 곱이 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더라. 여기서 한번 구해봤죠, 그렇죠? 자, 우리 실전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좀 적은데요. 자, 숙제가 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6번, 7번, 8번 다 숙제로 낼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개 숫자가 있는데 1이 3개, 2가 3개다.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6개의 자릿수. 이거 그냥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그냥 하나 가르쳐 주는 거다, 맞죠? 지금 1이 몇 개? 3개 있고 2가 몇 개? 3개 있죠, 맞죠? 자, 이 상황을 보세요. 1이 몇 개? 2가 몇 개? 그러면 총 개수는 6개. 그쵸? 3 더하기 3이니까. 즉, 여기서 요 놈이 뭐의 역할을 하고? n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n의 역할. 잠시만요. 이렇게 쓸게요. 즉, n은 현재 6이란 말이죠. 요 놈이 p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 놈이 q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문제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n팩, p팩, q팩. 그럼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팩토리얼을 그대로 적어주면 또 3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 날라가겠죠? 그죠? 3이 6.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안 보입니까? 미안해요. 자, 다시 n이 6, p가 3, q가 3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 있던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서 계산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 문제만 더 봅시다. 한 문제만. 자,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 보이시죠?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요 안에 있는 게 집들입니다. 그때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옮겨 볼게요.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최단 경로라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선생님이 간 방법은 오른쪽과 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가다가 돌아오면 왼쪽으로 온다면 길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어떤 길을 택하는 건 관계없이 즉 왼쪽으로나 아래쪽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7번만 선택하면 도착할 수 있는데 9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단 경로가 아니다, 맞죠?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단 경로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오른쪽으로와 위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관계가 있을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문자 배열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게, 오른쪽, 오른쪽이라는 게 반복이 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쉽게 편의상, 이 가로로 가는 한 칸을 A라고 한다면, 내가 P에서 Q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 칸들을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지나가야지 Q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가면 마지막에 A를 다 선택하게 되겠죠. 즉 적어도 오른쪽을 4번을 가야지 Q에 갈 수 있단 말이고, 같은 맥락에서 위로 몇 번을 가야지, 위로를 꼭 3번을 가야지 Q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위로를 내가 B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지나갔던 경로, 요거를 문자 배열로 설명하자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 최단 경로가 A 4개와 B 3개를 이용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1대1 대응으로 개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세지 않아도 이렇게 이 길찾기, 최단거리 찾기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똑같다라는 사실만 알아내면 가로의 개수와 세로의 개수를 알아내서 A가 4개, B가 3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서 배웠다시피 A 더하기 B가 지금 7이기 때문에 7팩에다가 A팩, B팩 나눠주면 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오랜만일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써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애는 게 더 낫겠죠? 4, 3, 2, 1. 그 다음에 3, 2, 6. 그래서 어떻게? 7호 35가지 경우가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 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제물 내는 거랑 혹시나 여러분들 질문사항이나 있으면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